한 사람의 아주 깊은 상처가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연금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오늘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고통이 힘으로 바뀌는 진짜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상처가 평생의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과연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 한쪽에 딱 품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답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바로 페탈 테라피라는 건데요. 이정수 목사님의 치유 사역 중심에 있는 개념인데, 트라우마 때문에 흩어져 버린 80장의 꽃잎 같은 자아를 다시 모아서 원래 설계되었던 모습, 그러니까 온전한 한 송이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는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는 법이니까요. 모든 고통의 시작점은요, 바로 이 숫자 8이었습니다. 이정순 목사님의 나이가 겨우 8살이었을 때 그야말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짚은 트라우마를 겪게 된 거죠. 8살에 시작된 그 상처는 무려 80까지나 되는 다른 형태의 트라우마로 번졌고요. 무려 58년이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사명으로 바꿔낸 거죠. 아니, 근데 그 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자기 고통이 뭔지 이해하고 설명할 언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들여다보려고. 와, 무려 13개나 되는 새로운 심리학 용어를 직접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만든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맹세의 악순환골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나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굳게 다짐하잖아요? 근데 그 맹세가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나 자신을 꽁꽁 묶는 올가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 용어예요. 와, 이 문장 하나가 방금 설명드린 그 개념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죠. 나를 지키려고 쌓아올린 벽이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개념은 자기 징벌적 에너지라는 거예요. 원래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향해야 할 분노의 칼날이 있잖아요. 그게 방향을 잃고 나 자신을 향하게 되는 현상인 거죠. 마치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도 하는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끝이 없어 보이던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을 오히려 힘으로 바꾸는 바로 그 전환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 생각의 대전환, 이게 모든 변화의 핵심이에요. 트라우마를 내 인생의 실패작이나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재료, 심지어 귀한 자산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찾아낸 연금술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전환을 실제적인 과정으로 만든 게 바로 외상의 완전한 자산화라는 개념입니다.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바꿔내는 말 그대로 영적인 연금술인 셈이에요.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내 고통이 뭔지 똑바로 마주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둘째, 깨져버린 조각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닦아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조각들을 재료 삼아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나는 보석,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사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고통을 자산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치유 방법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페탈 테라피예요. 이게 바로 페탈 테라피의 핵심 정의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흩어져 버린 80개의 자아 조각들을 다시 정성껏 모아서 상처받기 이전의 온전한 모습? 아니,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더욱 깊고 아름다워진 한 송이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돕는 거죠. 와, 정말 아름다운 비유 아닌가요? 그런데 이 페탈 테라피가 그냥 아름다운 비유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정순 목사님의 아주 독특한 전문성 때문인데요. 실제로 꽃꽂이 전문가이시고 꽃차 소믈리에,
그리고 원예 심리 상담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 치유법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준 셈이죠. 자, 이제 그녀가 자신의 그 기나긴 견험을 통해 얻어낸 마지막 결과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낸 치유의 영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새로운 언어입니다. 바로 이 13가지의 새로운 심리학 용어들이에요. 이 목록을 쭉 보시면 자신의 고통을 얼마나 치열하게 분석하고 이름을 붙여줬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는지가 느껴져요. 예를 들어 자기 학대적 셀프 컨트롤 같은 거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하면서 너무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려고 애쓰다가 그게 오히려 스스로를 학대하는 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반대말이라는 개념까지 제시하는데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불안장애처럼 뭔가 낙인처럼 느껴지는 용어 대신에 주권적 안보로, 애착장애 대신에 주권적 결속으로 단어를 재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권적이라는 말은 외부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온전히 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그냥 단어 바꾸기 놀이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려는 정말 혁명적인 시도인 거죠. 결국 이 새로운 언어가 하려는 건 딱 하나예요. 트라우마를 나는 망가졌어 라는 진단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의 지도, 로드맵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를, 그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여정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지고 흩어진 고통의 조각들이 없어져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크고 작은 상처든 흩어진 조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당신의 그 이야기 속에서는 과연 어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을까요?